따자하 신의 HSK 한수, 이젠 어휘도 한수. 안녕하십니까? YBM 대표 강사 박현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어휘 강좌 30강좌를 같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현정 강사입니다. 자, 강의를 하기에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께 좀 약간 당부의 말씀과 그다음에 부탁의 말씀과 그 약간의 홍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OT를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OT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OT 진짜 중요하고요. 안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들과 특징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강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ABC 순서의 배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어가 이제 보통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카테고리별로 많이 묶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기존에 있었던 듣기 단어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장소별 단어보다는 제가 나름대로의 그 체계를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많이 했었으니까 그 체계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괜찮다라고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단어장에요. 뜻밖에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문을 웬만하면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문이 길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고 간결한 예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방으로 이 단어가 요거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많은 액션이라는 것도 아마 곁들여질 겁니다. 부끄러움은 제 몫이니까 여러분들 그 액션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보세요, 여러분. 간결한 예문으로서 실생활 그리고 시험에서도 활용되는 그런 조합으로 외우는 단어를 할 겁니다. 단어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난 혼자야 라고 하는 애에게 그런 거죠.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항상 이 단어랑 같이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도 없어 라고 해서 단어를 조합으로 제공합니다. 아마 앞 강의에서는 반대말 위주로 가거나 유사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라 이제 반대말의 짝꿍을 만들어 줄 겁니다만 그 이후에 본격적인 카테고리에 들어갈 때는요. 글자의 그 단어의 정리 뒷부분에 고정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MP3에 같이 여러분들께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MP3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어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예문은 읽지 않고요. 그 단어가 해당되는 그 뒤에 있는 고정조합을 읽어줄 겁니다. 고정조합을 따라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공부를 하다 보면 중국어 실력이 그냥 저절로 는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MP3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어 플러스 고정조합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그거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자를 그렇게 하는 거 알죠? 무작정 외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의 맨 마지막 끝에 한자의 부수라고 해서 한자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한자를 대충 보고 나서 대충 읽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구분하는 방법 등등을 제가 부록이지만 상당히 알차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강의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한 번 더 잘 밟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는 스토리가 살아있는 오늘의 조합으로 됩니다. 어떤 한 단어를 정합니다. 그 단어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든지 사건에 그래서 보통 기승전결로 전결을 하든지 간에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99번의 장문의 99번이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알겠죠? 집중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합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아실 겁니다. 종합 수업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관용어구를 넣으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한마디와 곁들였었거든요. 자, 어휘니까요. 오늘의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정신을 다잡으시고 마지막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MP3가 제공이 됩니다. MP3는요. 강의별 어휘 플러스 고정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무조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에 있는 내장된 그 플레이어 말고요. 그 검색을 하시면 어학학습기로 검색하시면 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괜찮은 어플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운영 시스템을 쓰시고 학습 어학기를 치면 학생들이 보통 가장 권장하는 어학학습이 뜰 겁니다. 그걸로 속도 조절해가면서 횟수 조절해가며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읽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우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만 메모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도요. 글자 쓸 때 그런 경우 있어요. 한 글자가 한 획이 그어지면 그 뒤는 바로 저절로 쓰여지고요. 입도요.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우스 메모리에 힘을 믿기 바랍니다. 마우스 메모리의 용량은 1TB 그 이상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듣고 따라 읽으시면서 늘어나는 실력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자, 위에 제시된 단어에는 표에는 단어가 보통 발음이 안 적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거기에 발음이 안 적혀 있는 단어는요. 하단부를 보시면 단어 설명에 발음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발음이 맞는지 한 번 더 보시고요. 밑에 발음 확인하시고 만약에 성조가 틀리거나 발음이 틀렸다면 그 성조를 단어 옆에다가 한 번 더 적으면서 알겠죠? 적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단어가 바로 밑에 적혀 있으면 나 이 단어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요 정도쯤이면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본격적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이쿠,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요. 자, 그 사이에 선생님은 1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1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제목 보이십니까? 반대는 통한다입니다. 선생님이 자, 반대는 통한다를 앞부분에 1강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HSK는 4급부터 6급까지 일관된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비교 대조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말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그런 문제를 좀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뒤집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나중에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말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문장이 올바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我的手机很老. 어떤 학생이 썼던 장문입니다. 사실 어떤 학생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게 많은 학생들이거든요. 자, 내 휴대폰이 오래되었다. 학생들이 라오라는 글자를 오래되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우리가 라오른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상반되는 표현은 뭐냐면 니엔칭런이라고 하잖아요. 젊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에서 꺼내면 반대는 내 휴대폰은 젊다가 돼야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 라오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라오는 니엔칭의 상대적 표현입니다. 여기 쓰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뭘 써야 되느냐? 내 휴대폰이 새 거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쓰죠. 새로 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신세대가 있다라면 구세대가 있습니다. 했나요? 여기 글자가 발음이 지오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휴대폰은 새 거가 아니고 오래된 거야 한다라면 얘는 이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라오를 빼버리고요. 여기를 지우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내 키는 작아요. 괜찮네요. 근데 여러분 반대 보세요. 저 키는 작은데요. 얘는 커요.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도요. 까오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적고 보니까 샤오가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샤오의 반대말은 따입니다. 따, 샤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키 말고 물건의 크기요. 옛날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다 삐침 하나 들어갔죠. 발음은 샤오이고요. 얘는 발음이 샤오입니다. 얘는 뭐다? 많다의 반대말 적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안 됩니다. 자, 원래 높을 고자의 반대말은 낮을 저자가 되지 여기는 쓸 수 없고요. 키에서는요. 까오아이 이렇게 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까오고요. 여기는 아이입니다. 그럼 보세요. 단어장에 G에 있었고 이런 A에 있으니까 이 둘의 사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단어들을 계속 묶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기간 안에 단어도 많이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스킬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다의 반대말 키 크다, 치작다, 까오아입니다. 그러면 내 키는 어떻다? 아이하다라고 적으면 좋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문장 2개 만드세요. 我个子很矮 他个子很高라고 해서 반대말 한 번 더 써주시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강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다시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대말을 외우는 이유가 연관성을 외울 수 있는 거고요. HSK 비교 대제형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장 여러분 보면 힘들겠지만 이건 보겠습니다. 분위기 나오죠. 여기 분위기 나옵니다. 자, 여기 뭐라냐? 분위기를 망친다라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기 좀 힘듭니다. 포화해가 파괴한답니다. 분위기를 망친다라면 분위기를 파괴한다라면 분위기를 띄워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꼬말 구매하다, 구리 격려하다, 격려하는 거 뒤에 사람 나옵니다. 호위 하게 되면 조심하세요. 이게 활약하다지만 기본적인 뜻은 띄운다는 뜻이 분위기랑 만나면 분위기를 띄운단 말을 씁니다. 미엔뚜이는 왼쪽에 얼굴이기 때문에 직면하다라고 쓰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다라면 정답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문제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C를 고르게 돼야 되거든요.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반대말을 외우면 이렇게 길고 복잡한 지문들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독해가 될 거고요. 또 중요한 거 밑에 뭐냐 하십니까? 장문이 쉬워질 겁니다. 왜요? 자, 원래 이 말만 쓸랬거든요. 걱정 마. 단신의 반대말 팡신, 그죠? 안심하면 돼 라고 하게 되면 장문량이 늘었습니다. 장문량이 늘면 80자 그까이 그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알겠나요? 그래서 반대말이 중요한 이유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장에 이렇게 발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다 직접 한번 적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반대말을 꼭 같이 읽으세요. 신지오, 신지오, 새롭다, 오래되다. 하나만 잘 보면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반대말 될 거니까요. 됐습니까? 쩐지야, 쩐지야, 이게 참 진짜. 진실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이 될 수 있겠죠. 쩐지야, 쩐지야. 됐나요?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읍시다. 콴자이, 콴자이. 됐나요? 콴이라는 글자가 한자 발음이 넓단데요. 자, 발음도 여러분도 외울 수 있다면 한자 발음 같이 가겠습니다. 한자 발음이 관입니다. 자, 여러분 공간이만 넓은 게 아닙니다. 쟨 참 관대해 이런 말 들어봤죠? 알겠습니까? 관대한데 여러분 알죠?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한테 엄격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때 관대, 관용 할 때 쓰는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자, 급수가 높아집니다. 한자어 위에 다가가야 됩니다. 됐나요? 좌이 좁다입니다. 됐나요? 기억해 두시고요. 콴자이 반드시 한 큐 읽으시 바랍니다. 선생님이 보통 한 큐에 읽으라고 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같은 뜻이거나 그죠? 혹은 아예 반대이거나. 됐나요? 란잉 들어갑니다. 란잉 란잉 한자 발음이 부드러울 연두부 알겠습니까?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영어로 미리 말씀드리면 소프트고요. 자, 그 다음에 잉 하면은 딱딱할 경이고요. 자, 영어로 하면은 하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말 란잉 란잉 알겠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는 여러분 칭종 칭종 한자 발음이 경입니다. 가벼울 경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 그림을 봤는데 박스를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박스는 무겁다 혹은 뭐다 가볍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문에 활용하라는 거죠. 저 박스 무거워요. 뿌칭해요. 뿌칭하게 되면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잘 활용할 생각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신지오, 그죠? 쩐지야, 쩐지야. 그 다음 콴자이 됐죠? 그 다음 란잉, 그 다음 칭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벌써 10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됐나요? 자, 단어 배열은 5줄입니다.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요. 자, 단어는 5줄이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간 글자는 10글자를 배운 겁니다. 알겠나요? 요렇게 스피드하게 그리고 요령 있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어휘를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지만 꼭 봐야 된 단어입니다. 가겠습니다.深浅, 深浅. 여러분 수심이 깊다. 한자 발음이 심자입니다. 됐나요? 자, 깊으니까 얘만 잘 잡으면 얘는 당연히 뭐다? 수심이 얕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더라고. 야, 저기는 수영하러 가지 마라. 왜냐면 저기가 물 색깔이 진한 거 보니까 수심이 깊어. 맞아요. 여러분 수심이 깊은 곳은 색깔이 진해요.
그러면 수심이 얕은 곳은요. 색깔이가 푸르스름하고 뭐 에메랄드빛 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다? 수심이 깊어서 색이 진하고 맞나요? 수심이 얕아서 색이 연하다. 아니면 반대로 외워도 됩니다. 저기는 저기는 색깔이 짙은 걸 보니 수심이 깊고 여기는 색깔이 연한 걸 보니 수심이 얕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조합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자 발음이 뭐다? 심이다 라고 하는 기억해 두세요. 깊다. 됐나요? 자, 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농단입니다. 농단. 자, 요게 왼쪽에 말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한자 발음이 농입니다. 한국말로. 그러면 이제 농민 할 때 그 농자인데요. 요때는 한자 발음이 농도가 진하다는데 뒤에는 담입니다. 농담. 이 농담 뭔지 아십니까? 수묵하는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농담의 표현. 먹물이 진하고 연한 거의 차이입니다. 선생님은요,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샷 추가해서 먹거든요. 그죠? 샷 추가하면 뭐겠습니까? 선생님은 약간 농도가 진한 커피를 좋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샷 추가하지 않은 물 타지 않은 그런 거 아시죠? 에스프레소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농수 카페라고 해서 농축 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하게 된 뭐다? 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이렇게 반대말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글자 보겠습니다. 중국 발음이 안입니다. 안. 한자 발음이 암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보러 가게 되면 이제 영화가 딱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전. 맞죠? 극장이 깜깜하게 어두워지는 거죠. 그걸 암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안이 되는 거죠. 어둡다. 그러면 얘로 중심이 잡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뭐다? 반대말 된다라면 밝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가? 예쁘다 할 때 중국말로 펴어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옆에서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거죠. 맞죠? 환한 미모 이렇게 해서 펴어량을 쓰는 것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까? 자, 안, 양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한자 발음이 암이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저 글자는 몰래란 뜻이 생깁니다. 암살, 암암리에. 그래서 한자 녹음이 중요한 거죠. 왜? 한 번을 가지고 두세 번을 울고 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 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한자 녹음도 여러분들의 복습 리스트 안에 꼭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 좀 약간 적어놓고 나중에 헷갈릴 거니까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세요. 허우바오가 있고요. 추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허우바오가 뭐냐면 두껍다인데요. 요 두껍답니다. 책이 있어요. 와, 저 책 정말 두껍다. 이 뜻이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얇은 거죠. 바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전공책 있죠. 전공책 무슨 개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은 보통 막 이만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제일 놀라는 게 전공책의 두께입니다. 알겠나요? 왜? 고등학교 책 같은 요만하거든요. 요만하거든요. 자, 옛날 책은 어떻다 바오하고요. 전공책은 호하고요. 알겠습니까? 책으로 이해를 합시다. 호, 그 다음 바오. 햄버거가, 알겠습니다. 햄버거가 이제 안에다가 패티 같은 거 더 넣었더니 호해졌고요. 알겠나요? 나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다 뺐더니 바오해지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거. 수많은 여자아이들의 숙제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365일 다이어트입니다. 사실은 다이어트 365일 중에 그건 뭡니까? 내일부터긴 하지만 여러분 두껍다가 뭔지 알죠? 그런 거죠. 나 팔뚝 두껍지. 나 팔뚝 굵지. 알겠나? 그겁니다. 야, 너 팔뚝 진짜 얇구나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라든지 팔뚝 종아리 같은 것에 둘레가 두껍다. 그 다음에 뭐다? 얇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지금 여러분 필기하고 있잖아요. 필기구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0.3mm 선호한 사람도 있고요. 0.5mm, 0.7mm 이렇게 선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0.7mm 선호한 사람들은 뭐다? 약간 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0.3mm 이런 사람들은 C한 걸 좋아하잖아요. 맞습니까?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런 거 생각하면 연필심 괜찮다. 연필심. 알겠나요? 이렇게 보통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시 션첸, 그다음 농단, 그 다음 안량, 그 다음 호바오, 그 다음 추시, 팔뚝 만지면서 하세요. 추시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통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도 또 역시 10개 단어를 배웠습니다. 벌써 우리 20개 배웠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내가 외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계속 한번 되뇌이면 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되뇌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약간 좀 쓸모있게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하나의 암기와 작문의 여러분들을 한수를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문 패턴을 한번 던져보려고요. 그럼 이렇게 해놨죠. 자, 중국에서 여우디얼은 약간의 불만을 나타냅니다. 좀 그래? 됐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짜이라는 게 여러분 다시란 말도 있지만 좀만 더 땡땡하면 좋을 텐데 라는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보세요 여러분. 반대말을 적어 놨습니다. 치엔 아까 뭐 했습니까? 션이죠. 요거 한번 볼까요? 这条裤子 바지가 이 바지의 颜色 색깔이 조금 연해. 이 사람은 연한 게 불만인 겁니다. 요절 자체가 불만이에요. 됐나요? 再深一点就好了 좀만 더 진하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옷은 그렇잖아. 색깔 너무 좀 진해요. 좀만 연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거 뒤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커피로 가볼까요? 저처럼 샷 추가해 먹는 사람들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这杯咖啡 이 커피가요. 有点淡 좀 싱겁네요. 됐나요? 再浓一点就好了 좀만 더 진하면 좋겠는데. 저기 샷 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잘 이어지겠네요. 我大腿 토입 다리입니다. 큰 다리 무슨 다리입니까? 허벅지입니다. 됐나요? 허벅지입니다. 내 다리 조금 두꺼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조금 두꺼운 거 아니잖아요. 맞나요? 자, 내 다리 조금 두껍습니다. 내 다리야 내 허벅지 조금 두껍습니다. 조금만 더 가늘면 좋겠는데 라고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보세요. 반대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장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됐죠? 마지막 볼까요? 这件 위롱후가 뭐냐면 이런 패딩이거든요. 이 패딩 조금 두꺼워요. 막 펭귄 같아요. 이렇게 된 거, 그죠? 그래서 약간 두꺼워서 조금만 얇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왜냐면 아무리 겨울이라도 미관이 좀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좋겠고요. 아마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앞에서 자, 10개, 한 10개였으니 10개 세트였으니까 20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제시해 드렸고요. 다시 조금 정비하고 다시 반대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강하고 약하다.强弱. 그죠? 한자 발음 강약입니다. 음악 시간 기억나죠? 강약, 중강약.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게 뭐다? 강약을 쓰는 거죠. 强弱. 그죠? 근데 중국어의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씩 치앙이라는 말 자체는 실력이 훌륭하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비니 그 다음 뭐다? 세다 실력이 좋다 치앙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있나요? 자, 밑에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우 한자 발음이 우.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좀 작은 듯. 됐나요? 리에 한자 발음이 열 되겠습니다. 한자 발음이 우열이네요. 됐나요? 그래서 열등하다. 그래서 뭐다? 질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우수하다. 뛰어나다. 그죠? 질 높아. 질이 뛰어나다. 그리고 우수하다. 그리고 열등하다가 되는 거죠. 우수하니까 뛰어난 거고 됐나요? 열등하니까 질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자 발음 꼭 기억해 두세요. 우열. 됐나요? 사실 왼쪽에 이게 먹을 식자를 빼면 한자 발음이 아였습니다. 나 아사 직전인 것 같아. 됐나요? 배고파요. 뻐 한자 발음 포입니다. 뻐 배부를 포자입니다. 두 개 반대말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것도 정리해 좀 뭐라 하십니까? 쌤 몰랐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를 모르는 사람 없고 바를 모르는 바오를 어도 알고 바오도 알아요. 근데 그 두 개가 반대말인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다 어떤 건지 알죠? 옷 사가지고 와서 큰 방에 놔두고 작은 방에 놔두고 다 각각의 방 놔두고 나서 그런 거죠. 옷 없어.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한 군데 모아서 분류를 하자는 거죠. 됐나요? 버. 자, 단어 정리한 것 중에 두 개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더 외우면 좋지만 아니면 한 단어에만 중점 잘 잡으면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푸.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것은 그 한자 발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유하고요. 이거 조심하세요. 중국 발음이 치용입니다. 한자 발음은 궁입니다. 나 요즘 궁해. 뭐예요?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치용이라는 글자가 가난하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푸치용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건 뭘 것 같아요? 치용이라니 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할 때 접두사 접미사 많이 배우셨죠. 이렇게 또 선생님이 이렇게 반대말도 하면서 한 글자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한 글자들이 나중에 모든 이 한 글자들이 단어 생성에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기억해 두세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 단어는 5급 단어가 아니죠. 근데 아이 틀리고 있어서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까오아이 키 크고 작다. 됐나요? 메이초 미초 추. 괜히 적었네요. 추. 그래서 미남 추남 미녀 추녀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발음 삼성입니다. 초. 됐나요?
샹 향기롭다. 초 냄새나다. 역겹다 뭐 쓰기도 합니다. 요 글자 발음 초인데요. 한자 발음 뭔지 아십니까? 취 되겠습니다. 악취. 악취 들어봤죠? 됐나? 이렇게 해서 초 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한다라면 샹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샹초라고 해서 향기롭다 혹은 냄새나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토우가 머리 숫자고요. 쇼가 머리 숫자입니다. 자, 이거 너무 외우기 힘드시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외울 여유가 있는 자에게 적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모두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로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자, 쇼하고 쇼 그다음에 토우가 나왔습니다. 머리 숫자에 자,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죠? 수령 이런 말 씁니다. 국가의 원수 이런 말 들어봤죠? 그때 원수가 뭐다?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하고 토우는 원래 뜻은 머리이지만 뜻은 처음이고요. 자, 웨이는 꼬리 밑자인데요. 꼬리인데요. 뜻은 끝이라고 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제 종합 수업 들은 학생들 알 텐데요. 두미두미 수미수미 두미두미 수미수미 앞과 끝 문장은 앞과 끝이 중요하다. 알겠죠? 요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고요. HSK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어 기사 보거나 하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알겠나요? 자, 마지막에 위치하지만 은근히 중요한 단어 두 개 나왔습니다. 성 조심합시다. 중국어 발음은 SH로 시작합니다. 성 근데 한자 발음은 잉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말 들어봤죠? 잉여 이런 말 들어봤죠? 남는 거예요. 성 남다. 꼬가 충분하답니다. 근데 부꼬 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부족하다죠. 한 글자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서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나요?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 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까오알 끄즈 까오알 됐죠? 키가 크고 작다라는 뜻입니다. 자 메이초 그 다음에 샹초 사성 셔웨이 그 다음에 있는 게 토웨이 그죠? 요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성 마지막에 성 그 다음 부꼬 요거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드디어 이제 저희가 배워오는 걸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션 나왔습니다. 한번 기억 안 나 상관없습니다. 복습할 겁니다. 잘 안 적히지네요. 션치엔이라고 해서 됐죠? 션치엔 깊고 얕다. 농단 나왔습니다. 자, 뭐 나왔습니까? 추시 나왔었고요. 자, 지우는 신지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오는 안 적을게요. 늙었다, 젊다, 꼬 충분하다. 자, 렁먼 우리가 안 배웠죠,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렁이 있고요, 르가 있네요. 이 두 개는 반대겠네요.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중국에서 르먼이 뭐냐면 인기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렁먼은 뭔 뜻일까요? 인기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뒤집으면 되죠. 됐나요? 자, 성 남다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번 문제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핑크한 뒤에 이게 보여버렸어요. 맞죠? 신이 보여버렸어요. 됐습니까? 자,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 적었던 것 같은데 이거 보이시죠? 그죠? 별일 없다라면 정답은 이게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내 휴대폰은 이미 사용한 지가 3년째 되었습니다. 러를 두 번 쓰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땡땡하죠. 마땅히 새 걸 사야겠습니다. 내 휴대폰 3년 썼으니 이미 낡았습니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맞네 여러분. 신이 들어갔잖아요. HSK는 뭐다? 이렇게 비교 대조형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답 뭐가 되겠다? 정답은 지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기분 좋게 긁고 지나갑니다. 这本书 이 책은 差不多 거의 卖完了 다 팔렸습니다. 팔다 다 팔렸습니다. 고작 3권 땡땡했습니다. 이 책 다 팔았고요. 3권 뭐였겠습니까? 남았습니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3권 지나다 이건 아닐 것 같고 여러분 3권 남다 뭐였습니까? 선생님 이 글자 조심하랬잖아요. 아까 뭐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남아서 불필요한 사람이다. 잉여다. 성 맞나요? 자 한자 발음이 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성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을 잉자입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다 뭐다? 정답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출제 빈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어렵다고 생각해서 나 이거 안 해올래 그렇게 선택하시면 알겠나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몇 번을 봐야 될지 모릅니다. 알겠나요? 선택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됐나요? 넘깁니다. 우리 아까 저거 비슷한 거 했는데요. 샤오투이잖아요. 아까 우리 따투이 했잖아요. 따투이가 아까 뭐였었더라? 큰 다리라서 허벅지였잖아요. 그러면 샤오투이는 뭘 같아요? 중국은 이렇게 또 비교 대조형이라니까? 큰 다리가 있으면 상대적인 작은 다리가 있겠죠. 종아리 맞습니다. 자, 당신의 종아리는 왜 이렇게 땡땡한가요? 정말 시애무하네요.
솔직히 이렇게만 보면 당신은 종아리는 왜 이렇게 국나요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저기 보세요. 부럽습니다.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여러분? 얇은 다리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추하고 시가 있으면 저 골치 아픈데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굵기에 쓰는 거 뭐였습니까? 이거밖에 없죠? 추시 됐나요? 굵고 얇다 이게 들어갑니다. 정답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정답은 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 들어가면 돼요. 제가 합니다. 이 바지 색깔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색깔은 뭡니까? 저기는 수심이 깊어. 왜? 색깔이 진하니까. 맞나요? 색깔이 수심이 깊어서 색깔이 진하다. 수심이 깊다. 션치엔 들어가면 되겠네요. 요거 말고 색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오네요. 맞나요? 자, 이 바지 색깔이 조금 땡땡합니다. 좀만 연하면 좋을 텐데요. 치엔의 반대말 션입니다. 션이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션치엔, 션치엔. 알겠습니까? 괜찮죠? 괜찮죠? 요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풀었습니다. 중원시, 중문과는요. 在韩国, 한국에서요. 很受人们的欢迎,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받는단 말 나오니까 왠지 어떤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땡땡한专业 전공. 여러분 줄가 들어가면 뭐뭐의란 뜻이 있어요. 전공 중 하나입니다. 자, 환영받는다, 환영받는다. 농도가 진하다, 늙었다, 충분하다, 비인기에, 인기에 요거네요. 르먼 됐습니까? 르먼하고 뭐다? 쇼우 환영하고 요렇게 비슷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매칭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배우지 않았지만 넣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인강이라고 해고 수업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배운 것만 나오겠습니까? 알겠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 능력을 보려고 넣은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겁니다. 르먼. 자, 핫하죠? 여러분 뜨겁잖아요. 왜요? 핫해요. 그래서 인기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말을 하겠지만 영어를 같이 결합을 시켜보세요. 은근 재밌습니다. 그래서 뜨겁다, 핫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핫한 전공, 목소리 왜 이래? 핫한 전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고요. 처음 보는 단어지만 여러분이 익숙해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1강이 거의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OT에서 말했던 것처럼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몇 강의는요. 요거가 소개가 될 겁니다. 영어로 배우는 중국어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글자가 란입니다. 위에 풀초자가 붙어 있어서 풀초가 붙어 있으면 파랗다. 한자 발음이 남이 되고요. 남색 아시죠? 블루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바이라는 거 색깔이 하얗다니까 화이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링이 뭐냐면요. 선생님 옷은 있나요? 요거 옷에 깃이 됩니다. 옷깃인데요. 멱살 잡는 것 같죠? 그죠? 자, 근데 바이링은 뭐냐면 옷깃이 흰색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 그래서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 있는 보통 사무직 직원들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에 상반되는 게 뭐냐? 블루 칼라라고 해서 여러분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복이 보통 파란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블루 칼라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나 그거 만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스머프란 만화의 스머프가 블루 칼라랍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동심 파괴될 뻔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블루 칼라 기억해 주시고요. 영어로 가니까 나갈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파란색 2입니다. 그래서 뭐다? 블루투스입니다. 대박이죠. 됐나요? 블루투스는 뭐예요? 무선 통신 장비잖아요. 그거 똑같이 쓰는 겁니다. 알겠나? 어떻게? 블루 파란색 2 그래서 블루투스 그대로 가면 됩니다. 완전 골치 아프죠? 됐나요? 이거는 선생님 퀴즈 낼걸. 여러분 블루베리가 있는데요. 베리가 있잖아요. 중국어로 딸기를 영어로 딸기를 스트로베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중국어로 차오메이라고 해요. 그러면 스트로베리니까 메이가 베리예요. 메이가 베리예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뭐 라즈베리 뭐뭐 하든 간에 다 이거 들어갑니다. 메이가 뭐다? 베리예요. 베리. 알겠나요? 그래서 뭐다? 블루베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단어가 그냥 뭐 세포 번식하듯이 막 팡팡팡 늘 겁니다. 단어는 1 플러스 1로 늘어가면 안 됩니다. 2의 n승으로 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됐나요? 요렇게 늘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기쁨도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나요? 자,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루안이 한자 발음이 연이라 그랬고요. 잉은 한자 발음이 경이라 그랬습니다. 소프트하고 하드합니다. 그래서 란지엔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잉지엔은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잉파는 하드 디스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다? 계속 하드 그 다음에 소프트 들어간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띠로 둘러낸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 뭐냐?
똑같은 단어라도 4급이 선호하는 단어와 5급이 선호하는 단어가 엄연히 다릅니다. 자, 보세요. 첫날이니까 찌지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샤오지 하게 되면 소극적이다. 자, 이게 4급의 뜻입니다. 알겠죠? 다시요. 찌지 적극적이다. 샤오지 소극적이다. 하지만 영어 뜻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에서 나오는 지지는 보통 뭔 뜻이다? 파지티브라고 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나오고요. 5급부터는요. 더 많이. 그리고 샤오지는 네거티브라고 해서 부정적이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얘기를 해도 금방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어의 외국어에 있는 빈 공간은요. 모국어로 메우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외국어로 덮어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방법을 쓸 거고요. 중간중간에 어줍지 않은 영어 몇 마디 쓸 텐데요. 발음이 좀 별로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어가 좀 배우는 게 좀 효율이 좀 오를 것 같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가 매 과마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반대말 이용한 장문 패턴을 언급했잖아요. 패턴 좀 살짝 바꿔봤어요. 요 며칠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게 좋다 좋다 딱 좋다. 알겠습니까? 깡하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형식으로 가보자는 거죠. 방이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딱 좋아요. 색상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등등등 반대말 나열되게 적어놨습니다. 자, PDF 뒤에 답 정해놨으니까요. 답 참고하시고 자, 풀기 전에는 답 보기 있기 없기 안 보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의 조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첫 단어는 쿤난입니다. 쿤난. 쿤난이 중국어로 어려움이란 뜻이죠. 자, HSK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중국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험을 강조하지 맙시다.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어휘입니다. 어휘에 앞서서 단어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글자의 어려움을 풀어주려고 제가 있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공부에 있어서 위더 쿤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우리가 아닙니다. 미엔도이 쿤난. 자, 미엔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니까 페이스가 되겠죠. 페이스 투 직면하는 겁니다. 싸우자. 널러 나와. 싸우자. 그럼 결국 어떻게 한다? 끝내 이기리라. 크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단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까이 거 저랑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많은 도움, 많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꿀팁들 여러분이 가져가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볼 겁니다. 다음 강의 뭡니까? 반대말은 통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